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0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정확히 뭐였죠? Will it make me sleepy?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ill it make me sleepy? Will it make me sleepy? Will it make me sleepy? 네, 이제 약국에서 원하는 약 사는 거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1,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운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헬스를 처음 시작해보는지라 큰맘 먹고 PT를 주말마다 받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요즘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보길래 I do PT every weekend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못 알아듣는 눈치더라고요. 나 주말마다 PT해. 이거는 영어로 I do PT every weekend? 이게 아닌가요? 궁금해요. 세라님 당황. 네, I do PT every weekend. 나는 매일 PT해요. 이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에서 뭐가 문제라서 친구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일단 PT 자체가 콩글리시예요. PT를 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이럴 때는 I work out with a trainer 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주말마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뒤에 every weekend을 붙이면 되고 그래서 표현은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exercise 말고 workout? 이런 단어를 사용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해. 난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해 정도가 되겠어요. exercise랑 workout. 근데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지니. 네. exercise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동하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workout이랑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 차이?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뭐 러닝머신도 타고 스쿼트도 하고 뭐 아령도 들고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한 번에 하는 느낌이라서 주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을 workout이라고 해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할 때는 exercise보다 workout.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진이, 그러면 헬스뿐만 아니라 수영이나 요가처럼 요새 하고 있는 다른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정말 간단하고 유용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표현 중에서 가장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도 나 뭐 무슨 운동해 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그대로 그냥 I 운동. 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황하셨네요. 네. 나 수영에는 I swim 이 되겠고 요새 요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do 동사를 사용해서 I do yog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짧고 써먹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여름 다가오면서 지난 겨울부터 함께 해온 제 몸의 지방이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최근에 요가 등록했는데 만일 미국인 친구가 요새 운동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 do yog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es. 그리고 추가로 운동 얘기했으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세라 저희가 운동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 라고도 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소모한다, 뭔가 사용하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use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닌가요? 아니군요. 저희가 한국말로도 칼로리를 태운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뉘앙스 그대로 살려서 영어로는 칼로리를 소모한다. 이거를 burn calories 라고 합니다. 태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네요.
네. 칼로리를 활활 불에 태우는 이미지 떠올리니까 뭔가 이것도 함께 빠르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을 활용해서 그 운동 칼로리 태우는데 좋아, 살 빼는데 효과적이야 라고 할 때는 It's a good way to burn calories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It's a good way to burn calories. It's a good way to burn calories. Yeah. 이렇게 하면 되네요. Yes.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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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Day 21,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96페이지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1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죠?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I work out with a trainer every weekend. 이제 이 표현만 기억한다면 운동한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2, 다이어트 관련한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맛있는 것을 요새 많이 먹었더니 부쩍 몸이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혼자 하기는 싫어서 함께 친구랑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다이어트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이유 물어봤더니 I'm sick of eating salad 이렇게 말하는데 I'm sick? 나는 병들다? 친구가 샐러드를 먹고 아팠던 걸까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궁금해요. 지니, I'm sick. 저 아파요. 이거 뜻 아니에요? 맞아요. 샐러드 먹고 배가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sick가 아픈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하는데 질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I'm sick of 행동 ing 이렇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하는데 질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에서처럼 친구분이 I'm sick of eating salad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배탈이 났다. 샐러드 먹고 배탈 났어. 아파 이 뜻이 아니라 샐러드를 먹는데 질렸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sick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지긋지긋하다는 표현, 이것도 함께 알아가야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설거지하는데 질렸거든요. 저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항상 설거지가 나오는지. 진이 이럴 때도 이 표현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설거지는 washing dishes 이라서 아까 I'm sick of eating salad 에서 eating salad 대신 washing dishes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I'm sick of washing dishes. 설거지하는데 질렸어. 이런 표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일을 하는데 지긋지긋해. 완전 질려버렸어. 이럴 때는 굳이 구체적인 행동을 넣지 않더라도 it을 사용해서 I'm sick of it. 이렇게 짧게 말할 수도 있다는 점 챙겨가면 좋겠어요.
I'm sick of washing dishes. 설거지하는데 질렸어. 이 표현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무언가 실증 났을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 I'm sick of it. 이것도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진이, 근데 친구들끼리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너 다이어트 해?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알려주세요. 네. 이 표현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이 쉬운 단어로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중이야? Are you on a diet? 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정말 쉬운데요. 그렇죠? Are you on a diet? 너 뭐뭐 하니? 라는 의미의 are you 패턴 뒤에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뜻의 on a diet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re you on a diet?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거죠? Yes. 너무 짧아서. 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m on a diet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 지금 체중 감량 중이야, 식단 조절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추가로 챙겨가면 좋은 재밌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피자나 치킨이 아른아른거리고. 이거 항상 그런 거 아닌가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는 의미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많이 외치곤 하잖아요. 네. 영어로도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해석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My diet starts tomorrow.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표현 자체가 매우 쉽고 간단해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이랑 정말 똑같네요. 다들 같은 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My diet starts tomorrow.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 해볼까요? I'm sick of eating s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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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Day 22 다이어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0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2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다이어트 할 때 친구한테 나 샐러드가 질렸어. 이런 표현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죠? I'm sick of eating salad.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sick of eating salad. I'm sick of eating salad. I'm sick of eating salad. 네, 이제 샐러드 먹는 거 질렸다는 표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3, 회사에서 업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는 요새 직장에서 외국인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일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녁까지 보내주기로 했던 서류를 좀 더 일찍 보내달라는 요청 받았거든요.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침착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오늘 사연은 좀 더 사무적인 사연이었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예전에 외국인과 함께 일한 적이 좀 있었는데 바로바로 말이 좀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오늘 사연처럼 뭔가 요청받았을 때 그거 답변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사연처럼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에서 보내다는 거는 저번에 저희가 샌드라고 이제 배웠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맞죠? 네. 여기서 최대한 빨리.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최대한 빨리는 영어로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가능한 빨리라는 뜻인데 as soon as possible 좀 길잖아요. 네, 길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거를 줄여서 ASAP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오, 근데 ASAP 저도 이게 보기는 했는데 말로도 이렇게 하나요? 네. 그 단어 첫 글자 따서 ASAP. ASAP. 각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줄여서 말하나 보네요. 근데 요즘 우리도 프로필 사진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프사랑 아로 줄여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는 대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에서처럼 말하고 싶으면 영어로 I'll send it to you ASAP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 모르고 있었으면 제가 만약에 ASAP라고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이, 그리고 회사 업무할 때 마감이라던가 뭔가 정해진 기한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완성해서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돼요? 이때도 되게 간단한데요.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의 nee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hen do you need it by? 라고 물으면 돼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완성해서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는 표현이 돼요. 뭔가 쉬운 단어 조합한 표현이라서 바로 써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직장에서라면 이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는데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뭘까요?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대로 얘기하면 work from hom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아는 단어들 조합인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work from home. 일하다? 집에서. 진짜 쉬운데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아까 as soon as possible을 ASAP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로 work from home의 약자로 WFH를 많이 써요. 이것도 그대로 WFH라고 하면 되나요? Yes. 줄여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얘기할 때 더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진이,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WFH 할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이한테 뭔가 필요하다면 I'll send it to you ASAP. 너무 활용을 잘하는데요, 네. 세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ll send it to you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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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Day 23, 회사에서 업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0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3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회사에서 업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 복습해 볼까요? I'll send it to you ASAP.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ll send it to you ASAP. I'll send it to you ASAP. I'll send it to you ASAP. 네, 이제 외국인한테 빨리 보내주겠다는 표현, 미국인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4, 회사에서 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회사에서 최근에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 앞으로 외국인들과 연락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영어로 전화를 걸고 또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걱정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외국인하고 직접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전화로 업무하는 일이면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연처럼 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진이 알려주세요. 네, 물론이죠. 일단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맞아요. 일단 전화 받았을 때 말을 해야 되죠. 그쵸? 네, 한국말로도 여보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름입니다 라는 뜻의 this is 이름 speaking 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딱 받는다 그러면 this is 진이 speaking. 그래서 this is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에게 저 누구누구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업무상 전화를 받으면 꼭 이름을 밝히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this is Sarah speaking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Yeah, that's right.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띠리링 띠리링 전화 건 후에 누구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있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May I speak to Sarah? May I speak to? 이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speak to 뒤에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돼요. 이 표현도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대부분 이상하게 안내 데스크에서 받거나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누군가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저 세라랑 통화하고 싶은데 바꿔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May I speak to Sarah?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진이랑 통화를 하고 싶으면 May I speak to 진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 연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전화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만약에 진이가 자리에 없으면 메시지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 그럴 때 메모 남기시겠어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네, 이때는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패턴 can I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뒤에 메시지를 받다, take a message를 붙여서 can I take a message? 이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받아드릴까요? 메모 남기시겠어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죠. 전화를 당겨받았을 때 Can I take a message?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센스 있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면 좋겠죠? 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Thank you for calling.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는 Have a good day. 그래서 붙여서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good day.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good day. Yeah. 뭔가 이제 미국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This is Sarah speaking. This is Sarah speaking. This is Sarah speaking. This is Sarah speaking. 네, 오늘은 Day 24, 회사에서 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1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4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회사에서 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정확히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This is Sarah speaking.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is Sarah speaking. This is Sarah speaking. This is Sarah speaking. 이제 전화할 때도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5, 동료와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며칠 전 저희 부서에 외국인 직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근처로 최근에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라도 좀 말을 걸어볼까 한참 고민하다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자리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대화를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좀 알려주세요. 진이, 제가 전에 외국인하고 일해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땐 다른 부서였는데 그때 외국인 직원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그래서 조금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뭔가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바디랭귀지를 엄청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연처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외국인이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이제 말을 붙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세라랑 비슷한 분의 사연이네요. 네. 일단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small talk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스몰톡?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small talk은 말 그대로 small 한 주제들로 예를 들어 날씨라던가 스포츠 경기 아니면 전날 봤던 드라마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대화들로 말문을 트면 좋아요. 그러면 스몰톡이라는 게 우리말로 좀 생각하면 담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장치로 딱이죠. 네. 그래서 스몰톡을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heard, 뭐뭐 했다면서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옆 부서 사람을 탕비실에서 마주쳤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탕비실에서 마주쳤다. 네. 외국인을 마주쳤다. 조용히 커피만 타고 가지 않도록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연에서처럼 그 사람이 최근에 이사했다고 하면 그분 이름을 제임스라고 할게요. 네. 제임스, 최근에 이사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주변에 이사했다는 말 하면, 이사했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제임스, 최근 이사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럴 때, I heard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Hey James, I heard you just move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다고 들었어요. 무엇을? You just moved. 최근에 이사했다는 사실을 붙여서, Hey James, I heard you just moved. 정말 유용한 표현인데요? 근데 진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사한 경우 말고 이사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생각보다. 저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날씨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싶으면 만약에 내일 비 온다면서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때도 역시나 I heard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내일 비 온다면서요? I heard it's going to rain tomorrow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I heard it's going to rain tomorrow. I heard it's going to rain tomorrow. 잘하셨어요. 예. 네.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화제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회사에서 탕비실 같은 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얘기거리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때 뭐뭐 보세요? 라는 의미의 패턴 Do you watch? 를 이용해서 물으면 돼요. 보다라는 뜻의 watch랑 뒤에 드라마나 TV 프로그램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진이 혹시 워킹 데드 아세요? 엄청 유명하던데?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들어봤죠.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는 Do you watch the Walking Dead? 이렇게 물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요새 그 킹덤도 꽤 핫하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Do you watch Kingdom?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얘기하면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뭐랄까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정말? 당연하지. 뭐 이런 리액션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리액션 표현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영어 리액션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거 몰랐는데 I didn't know that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짱이다 짱이다 대박이다 cool, awesome 이런 것도 있겠어요. 오, cool. I didn't know that. Awesome. 뭔가 미국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그쵸. 그리고 네 말이 맞아. 완전 공감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때는 You can say that again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이게 직역이랑 마찬가지로 네가 그 말을 다시 해도 난 여전히 똑같이 공감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해하면 쉬워요. You can say that again. 오, 이 표현도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따라해 볼까요? I heard you just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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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Day 25 동료와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1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5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동료와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었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 복습해볼까요? I heard you just moved.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heard you just moved. I heard you just moved. I heard you just moved. 네, 이제 이사했다고 들었어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 잘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6 취미생활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400번을 저어야 만들 수 있다는 달고나 커피. 1일 1잔 만들 정도로 푹 빠져 있답니다. 집에 있는 커피가루랑 설탕, 우유로 만들 수 있는 달고나 커피, 아침에 늘 먹던 커피가루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달고나 커피로 시작해서 이제는 요리도 시작했는데 와, 정말 꿀잼. 이렇게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세라, 진이 알려주세요. 달고나 커피 안 그래도 최근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영상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레시피부터가 뭐 커피가루, 설탕, 우유 엄청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땡겨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제 달달한 음료는 당 충전으로 완전 최고인데, 사연에서는 이제 요리까지 시작한다고, 요리가 취미이신 분들, 너무 멋있어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처럼 취미 활동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지니. 네, 세라. 이럴 때 뭐뭐에 푹 빠져 있다는 의미의 표현 be into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연에서처럼 나 요즘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푹 빠져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I'm into making 달고나 coffee nowadays 라고 하면 돼요. 뒤에 있는 nowadays는 요즘이라는 의미거든요. nowadays, 요즘. 근데 방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달고나 커피는 영어로도 그대로 달고나 커피인가 봐요? 맞아요. 저희가 비빔밥을 영어로 그대로 비빔밥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달고나도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달고나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니,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요즘 요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방금 배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그럼요.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아까 making 달고나 coffee 자리에 요리, cooking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I'm into cooking nowadays. 나 요즘 요리에 푹 빠져 있어.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세라는 요즘 빠져있는 취미 있나요? 저는, 이거 말하고 싶었어. 제가 잘 물어봤네요? 네, 저는 요가가 요즘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배운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재밌으니까, I'm really into yoga nowadays. 방금 미국인스러웠어요. 이제 와우. 점점 더. 와, 이제 취미생활 말하기도 문제 없겠어요, 세라? 칭찬 감사합니다, 지니. 그런데 지니가 방금 저한테 취미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저도 지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취미에 대해 물을 때 What's your hobby?를 많이 떠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더 자연스러운 표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사실 저도 물어보기 전에 What's your hobby? 이 표현 떠올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미쿡스러운 표현이 있나 봐요? 있죠, 있죠. 물론 What's your hobby?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만 좀 딱딱한 표현이랄까요? 교과서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너 재미로 뭐 해? 너 시간 날 때 뭐 해? 라는 의미로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이 있어요. 저도 이제 취미가 뭐냐고 물을 때 그러면 아까 교과서 같은 좀 딱딱한 What's your hobby? 이거 대신에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이렇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바로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지니,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I like taking pictures and hanging out with friends.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너무 정신이 팔려는 것 같은데 take picture는 사진 찍는 거고 friends는 친구. 근데 방금 뭔가 휘리릭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제 취미는 사진 찍기랑 친구들이랑 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을 찍다는 세라가 말한 것처럼 take pictures이고 친구들이랑 가볍게 시간을 보낼 때 hang 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누군가랑 밖에서 만나서 어울려 논다 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방금 대화했던 거를 하면 hang out with friends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That's right. hang out with friends. 이것도 함께 가져가야 되겠어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m into cooking nowadays. I'm into cooking nowadays. I'm into cooking nowadays. I'm into cooking nowadays. 네, 오늘은 Day 26 취미생활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2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6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취미생활 관련해서 영어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m into cooking nowadays.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into cooking nowadays. I'm into cooking nowadays. I'm into cooking nowadays. 이제 취미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7 스포츠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울 것 같아요. 정말 응원하던 축구팀이 역대급 경기를 펼치면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오랜 시간 0대 0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다가 그 사이에 딱 골인!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 벅차올라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미국인 친구랑 나누고 싶은데 진짜 역대급이었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와, 응원하던 축구팀 이긴 거 정말 축하드려요. 와, 진짜. 그쵸? 몇 년 만에 우승한 거라서 더더욱 감동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제 진짜 역대급이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려주세요, 지니. 이때 사용하면 딱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네. 저희도 친구들끼리 와 대박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써요. 같은 뉘앙스의 표현으로 It was epic이 있어요. It was epic?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epic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네, epic은 원래 서사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막 그리스 영웅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때 epic이라는 단어를 써요. 동시에 매우 놀라운 extremely awesome 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원래 뜻이 있고 이제 또 새로운 뜻도 같이 알려져 있고 하는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역대급 경기였어. 그 경기 완전 대박이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단어 epic을 써서 it was epic 이라고 하면 됩니다. It was epic.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지니 사연에서처럼 응원하는 선수나 팀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좀 궁금해요. 네. 너 누구 응원해? 너 어떤 팀 응원해? 라고 묻고 싶을 때는 Who are you rooting fo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root for 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네. 생소합니다. 누구누구를 응원하다, 지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묻는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ho are you rooting for?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네, 대답할 수 있는 표현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친구가 Who are you rooting for? 이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I'm rooting for 누구누구? 그러면 나 누구누구 응원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나 누구누구 팬이야. 이런 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이때 한국말 그대로 I'm a 팀명 fan 이라고 말하면 돼요. 예시를 들자면 라이온즈 팬이다 라고 하면 I'm a Lions fan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이랑 약간 어순이 똑같아서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I'm a team fan. 근데 또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기는 거 말고도 비겼다라거나 역전했다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무승부로 끝난 경우에는
It ended in a tie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tie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세라? 타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tie라는 단어가 동점을 이루다, 비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t ended in a tie 라고 하면 동점으로 끝났다라는 표현이 돼요. 타이라는 단어에 비기다라는 뜻이 있는 건 좀 처음 한 것 같아요.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it ended in a tie. 기억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따라해 볼까요? It was epic. It was epic. It was epic. It was epic. 네, 오늘은 Day 27 스포츠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2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7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스포츠 관련한 저희가 영어 배워봤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죠? It was epic.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t was epic. It was epic. It was epic. 네, 이제 역대급이었다, 완전 대박이었어. 이런 표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8 SNS 사용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는 요즘 세상에 몇 안 되는 SNS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친구가 저에게 인스타그램 친구하자면서 아이디를 물어봤는데요. 나 인스타그램 안 해.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No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던데 저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진이는 혹시 인스타라던가 SNS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아이디는 있는데 그냥 사진이나 맛집 구경하는 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진은 거의 올리지 않고. 네. 근데 요새 워낙 많이들 쓰더라고요. 세라는. 네. 저도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NS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아서 좀 걸러서 하게 되기도 하고. 사연에서처럼 인스타 물어볼 때 만약에 인스타 한 사람이라면 아이디를 얘기해주면 되는데 나 인스타그램 안 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럴 때는 I'm not on Instagra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면 되는데요. 직역하자면 나 뭐뭐상에 없어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m not on Instagram 이라고 얘기하면 나 인스타 안 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 인스타뿐만 아니라 아까 세라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SNS, 예를 들어 페이스북 네. 만약에 안 쓰면 I'm not on Facebook 이런 식으로 각종 SNS를 안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이 그러면 저는 사실 트위터도 안 하거든요. 저도. 은근히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I'm not on Twitter?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정답.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I'm not on Instagram 이런 말할 수 있는데 SNS 자체는 콩글리시예요. 아, 콩글리시예요? 네. 미국인들은 SNS 말 대신에 소셜 미디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점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SNS가 콩글리시라는 거는 진짜 처음 한 것 같아요. 뭔가 SNS 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콩글리시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한국말로도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식의 SNS라는 표현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이 인스타 하면 해시태그도 빠질 수 없잖아요. 많이 달잖아요. 그쵸. 해시태그, 해커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해시태그는 영어로 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해시태그 영어 그대로 해시태그이라고 말하면 돼요. 오, 그대로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도 뭐 친구한테 너 태그할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그대로 I'll tag you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오, 정말 한국말 그대로라서 써먹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팔로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 걔 인스타그램 팔로우했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 followed her on Instagram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 SNS 표현들 중에서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좀 같은 게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외국인 친구들 중에 카톡이나 메신저 주고받을 때 약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쓸 때마다 진짜 인터넷만 계속 찾아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받았어요. G2G? 이게 뭘까요? 상상이 안 가요. OMG, 뭐, 오마이갓, 막 약간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얘는 처음 봐가지고 뭔가 싶더라고요. G2G는 got to go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만 가봐야 돼 라고 할 때 마지막 인사말로 G2G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어쩐지 끝에 써져 있긴 하는데 이게 뭘까, 뭐 영화인가 싶기도 했고 그랬는데. 영화 제목 같네요. 네, 그래서 이만 가봐야 해.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끝까지 계속 말을 기다릴 뻔했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m not on Instagram. I'm not on Instagram. I'm not on Instagram. I'm not on Instagram. 네, 오늘은 이렇게 Day 28 SNS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뭔가 궁금하다, 이것도 알고 싶다 하시는 표현들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2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8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SNS 사용 관련한 영어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m not on Instagram.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not on Instagram. I'm not on Instagram. I'm not on Instagram. 네, 이제 SNS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29, 여행 관련한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이번 휴가에 제주도 놀러 갈 예정인데 제 여행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저한테 I'm sure you'll have a blast.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브레스트를 검색해 봤는데 폭발한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제 친구는 왜 저한테 폭발하라고 한 거죠? 분명 웃는 표정으로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세라, 진이 알려주세요. 네, 폭발하다? 친구가 저한테 폭발하다고 한 건가요? 저 같아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마침 제주도니까 화산 폭발을 얘기한 건가? 이런 거 싶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 그 I'm sure you'll have a blast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I'm sure는 나는 뭐뭐를 확신한다라는 의미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폭발할 것이 분명해? 확실해? 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이 잘 안 와요. 네, 아까 사연에서처럼 blast라는 단어가 폭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have a blast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을 때는
팡 하고 폭발할 정도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돼요. 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친구분께서 너 좋은 시간 가질게 확실해. 이런 표현으로 말한 거네요? 그쵸? 의미가 많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친구가 I'm sure you'll have a blast 라고 말한 거는 너 폭발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엄청 무지막지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게 분명해 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였죠?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have a blast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는 좋은 시간 가지고 와 라는 인사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sure you'll have a blast. 이걸 왜 웃는 표정으로 얘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폭발하다는 아니었어.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 친구가 너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낼게 분명해. 확실히 즐거운 시간 보낼 거야 라고 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주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오늘 아침에 여행 가는 느낌이라 좀 들려고 제주도 푸른밤 노래까지 막 들었는데 마침 정말 부럽네요. 진이, 근데 여행이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스몰톡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 여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때 뭐뭐 있어요? 라는 패턴에 Do you have?을 사용해서 Do you have any plans?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 있어요? 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바로 써먹어 볼게요. 네. 세라는 휴가 계획 있어요? Do you have any plans? 저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진이, 그러면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 네. 영어로는 I don't have any plans yet 라고 하면 돼요. 직역하자면 나는 없어. I don't have any, 아무 계획이, any plans, 아직, yet. I don't have any plans. 그럼 반대로 계획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계획 있으면 나 어디에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때 I'm going to 장소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사연자분처럼 제주도 가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I'm going to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맞아요. 여름에 가는 제주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바다 정말 예쁠 것 같죠. 진짜 저도 노래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여행 관련 용어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유럽 배낭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I'm going backpacking in Europ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백패킹? 라고 하는 게 맞나요? 물음표?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I'm going backpacking in Europ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backpacking은 배낭여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backpack은 배낭, 가방을 네. 뜻하는데 저렴하거나 혼자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가방만 메고 여행을 하는 사람을 연상해서 I'm going backpacking. 설명이랑 같이 들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표현도 함께 알아가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따라해 볼까요? I'm sure you'll have a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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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 29 여행 관련한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표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3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29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여행 관련한 영어 표현 우리가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m sure you'll have a blast.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sure you'll have a blast.
I'm sure you'll have a blast. 네, 이제는 친구가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좋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0 맛집 추천하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미국인 친구가 주말에 남친이랑 유명 맛집에 가서 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우, 부러워라.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가봐서 아는데 사람도 엄청 많고 음식도 늦게 나와가지고 진짜 별로였거든요. 우리 거기 가서 줄 엄청 오랫동안 섰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요즘 진짜 웬만한 유명 맛집은 예약하지 않는 이상은 웨이팅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웨이팅이 엄청 길다는 걸 알면 친구분한테 이제 뭐 일찍 가라라든지 뭐 다른 식당으로 데이트 코스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식당 예약하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근데 진이 오늘 사연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려주세요. 네, 우리 거기 가서 줄 엄청 오랫동안 섰어 라고 하고 싶으면 We stood in line for ages 라고 말하면 돼요. 뭔가 좀 생소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뒤에 We stood in line for ages. For ages라는 표현은 ages, 몇 세대, 몇 세기라는 뜻인데 몇 시대를 기다린 것 마냥 오래 기다렸어 라면서 과장할 때 얘기하기 좋아요. 아, 과장해서 진짜 몇몇 시대를 좀 줄 서면서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랜 시간 걸린다고 과장할 때 그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서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괜찮네요. 네, 나중에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미국인 친구가 새로운 맛집을 추천받고 싶어 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것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표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맛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뭔지 궁금해요. 맛집. 일단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맛집 자체가 좋은 식당 아니면 유명한 식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뭐 good restaurant 아니면 popular restaurant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 미국스러운 표현으로 hole in the wall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요. 네? 성공지진? 네, 방금, 벽에 구멍? hole in the wall? 이게 맛집이라고요? 네. 완전 격식 있고 비싼 식당은 아니지만 뭐 작은 숨겨진 맛집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뭐 겉은 허름해 보여도 음식은 맛있는 곳? 이런 경우에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새로운 표현이네요. 숨겨진 맛집이나 작은 맛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hole in the wall.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요. 그리고 진이 우리가 보통 맛집 추천받을 때 괜찮은 음식점 혹시 아는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음식점 추천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Do you know any good places? 너 알아? 괜찮은 곳들?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오, 정말 유용한 표현이네요. 단어들도 다 쉬운 것 같고요. 데이트할 때 가기 좋은 곳 추천받고 싶을 때에도 이 표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뭐 Do you know any good places? 이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을 넣어서 데이트라는 상황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can you recommend 패턴 좀 추천해 줄래요? 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해 줄래 다음에 이제 상황을 붙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can you recommend a place for 상황? 그러면 상황에 가기 좋은 곳 추천해 줄래? 라는 뜻이 돼요. recommend, 추천하다. 저희 그때 식당에서 메뉴 주문할 때 what do you recommend?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렇게 했던 표현 배웠던 것 같아요. 세라 기억력 좋아요. 네, 점점 나날이 발전하겠습니다. 그때의 recommend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데이트하기 좋은 곳 추천받고 싶으면 Can you recommend a place for a date? 라고 하면 되겠죠?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Can you recommend a place for a date? Can you recommend a place for a date?
아무래도 recommend라는 단어가 친숙해서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늘 또. 네. 오늘 그러면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We stood in line for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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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0 맛집 추천 관련한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추가로 궁금했던 표현들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3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